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1년의 과정을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임사노무관리과정이라고 보고요. 안녕하세요, 노동법률TV 윤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장려금 등 고용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대장 관리 부주의 등의 문제로 아까운 고용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최저임금 관련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상의 문제인데 고용장려금 지침 하나하나에 잘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노무관리 미숙으로 고용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 또한 자주 발생하는 관계로 오늘은 고용장려금 신청 필수 첨부 서류인 근로계약서나 최저임금, 임금대장 관리 등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근로계약 기간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취업을 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협의하는 부분이 근로계약 기간인데요. 통상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를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근로계약이라 하고 6개월 또는 1년 등 기간을 특정한 경우 이런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고용장려금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인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예컨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나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고용장려금의 경우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특별이 아닌 일반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에는 정규직을 전제로 하기에 근로계약 자체에 기간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정규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수령을 고려한 근로계약이라면 반드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안에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무적으로 수습기간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를 정규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정규직을 전제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까다롭게 보더라고요. 따라서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라면 웬만하면 수습기간을 두지 않고 채용하는 걸 권하는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장려금이나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에는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도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차라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은 빼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가끔씩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별도로 송금하고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가끔씩 생깁니다.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마당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모양새가 좀 좋지 않겠죠. 2020년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급 최저임금 8,720원 곱하기 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 해서 182만 2,480원이며 이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급 곱하기 연장 근로시간 곱하기 1.5배 계산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시급 곱하기 연장 근로시간을 계산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주휴수당 문제인데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시간급 또는 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주휴수당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진행에 가장 중요한 대상 근로자 확인과 관련하여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근로자는 채용일 이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고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근로자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채용 대상 근로자의 워크넷 마이페이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확인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떤 사업주분들 이걸 우선 채용하고 나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다행히 대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고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선택 구직 등록을 했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구직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 근로자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고용장려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반드시 채용 이전에 체크하시고 채용을 하시라 말씀을 다시금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기준에 맞게 잘 쓰고 임금 대상 제대로 관리하면 문제가 없나? 근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원금 대상자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중간에 이직하겠다 하는 경우도 생기고 사업주 입장에서 야, 이 근로자는 지원금이고 뭐고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징계 해고를 한다거나 권고사직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고용장려의 경우는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1년의 과정을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사노무관리과정이라고 보고요. 항상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서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